나이 들수록 뇌는 왜 조용히 꺼져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생활건강 전문가 황인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10년, 75세 전후가 되면 어느 사이 스스로 이제 내 삶도 끝인가? 힘없이 살아가는 시니어 분들이 어떻게 다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회복하셨는지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보인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무기력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기분 조용히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온 날 혹은 손주들이 어느샌가 어른처럼 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제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생 대부분을 책임감으로 달려오셨고 이제는 조금 쉬고 싶고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게 귀찮고 어쩌면 두렵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뇌는 목표가 없으면 스스로 꺼집니다. 우리 몸이 가만히 두면 늙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뇌도 더 이상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지 않을 때부터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작고 구체적인 목표 하나가 뇌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뵌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94세 이명은 어르신이었고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많이 낙심하셨어요. 손이 떨리고 몸이 굳어져 밖에도 안 나가시고 사람도 피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 결혼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날 손자 앞에서 노래 한 곡 불러주고 싶어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집에서 15분씩 노래 연습을 시작하셨어요. 가사는 잘 안 외워지고 음정도 흔들렸지만 그 단순한 목표 하나가 어르신의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목표를 향해 움직이자 도파민이 분비되고 표정과 말투, 걸음까지 달라졌어요. 작은 노래 한 곡이 어르신의 뇌를 다시 깨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작고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외워보기. 내일은 손주에게 짧은 편지 한 장 써보기. 주말엔 시장 근처 안 가본 가게 들어가 보기. 다음 주엔 내 이름으로 도서관 책 하나 빌려보기. 이런 작은 목표가 뇌를 자극하고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강력한 도화선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살아나도 몸이 약하면 다시 눕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이 살아나도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소파에 눌러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공통으로 부족한 영양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은 방송에서도 노년시기 단백질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고기는 잘 안 넘어가. 혼자 먹는 식사라 밥이나 죽으로 대충 때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근육량이 줄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무섭게 느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넘어질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단 한 번의 낙상으로 평생의 자유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골절 입원 재활 실패 외출 포기. 이런 사례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백질만 잘 챙기셔도 3개월, 6개월, 1년 뒤 근육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천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 두부 반 모를 드셔보세요. 이 음식들은 흡수가 빠르고 속이 편한 단백질입니다. 점심은 닭가슴살, 생선 한 조각. 이것은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저녁은 콩 반찬이나 단백질 음료를 드셔보세요. 두부 된장국, 콩비지찌개 등이 좋습니다. 입맛이 없을 땐 고령자용 단백질 음료도 좋습니다. 고기는 작게 다지고 찜으로 부드럽게 조리하면 드시기 쉬워요.
밥만 먹는 식사는 근육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식사입니다. 단백질은 젊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보약 같은 음식입니다. 혹시 퇴직 후 60대 이후로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안 좋으니까 가만히 쉬는 게 낫지. 괜히 움직이다가 다치면 어쩌나 싶어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쉬면 회복된다는 원리보다 안 쓰면 사라진다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 조사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시니어는 근육 손실, 심장질환, 당뇨,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필요 없는 부위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때문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몸은 이 사람은 근육이 필요 없구나 판단하고 서서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3분, 3초 근육 운동을 추천합니다. 집에서도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천천히 앉기 일어서기. 무심코 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세며 해보세요. 허벅지 엉덩이 근육 자극에 좋습니다. 발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소파에 앉아서 가능합니다. 종아리 근육과 혈액순환 강화에 좋습니다. 누워서 엉덩이 들기. 무릎을 세운 채 엉덩이 들기입니다. 코어 근육 훈련에 좋습니다. 허리 좌우 돌리기. 앉은 상태에서 상체 좌우를 회전하는 운동입니다. 유연성 증가와 복부 순환에 좋습니다. 딱 하루 3분만이라도 몸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 주세요. 움직이면 기분도 따라 움직입니다. 도파민, 엔도르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같은 또래와만 어울리시지 않나요? 그럼 뇌가 굳게 됩니다. 나는 요즘 대화가 줄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TV만 봐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어울리는 건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지요. 말이 잘 통하고 마음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계속 같은 연령 대화만 교류하다 보면 대화 주제도 반복됩니다. 건강 이야기, 병원 이야기, 자녀 이야기, 옛 추억, 물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뇌는 새 자극이 없으면 다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와 자주 어울리는 어르신은 치매 위험이 42% 낮고 우울증 위험이 64%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이들의 말투, 생각, 디지털 습관 등 모든 게 어르신들의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작게 시작해 보세요. 손주에게 고무줄놀이나 딱지치기 알려주기, 동사무소 디지털 교육 참여하기, 초등학교 앞 교통봉사 참여하기, 도서관 자원봉사 등. 94세 이명은 어르신도 지금은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십니다. 아이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며 표정이 더 밝아지셨고 하루하루가 훨씬 활기차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아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원한다면 충분히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감각이 바로 노년기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지금 계란 한 개, 내일 노래 한 소절이면 충분합니다. 보통 퇴직 후 10년이 넘어 75세 즈음이 되면 스스로 끝이 왔나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방송을 보면 90세가 넘으셨어도 건강하게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75세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로 지금 계란 한 개를 더 드셔보시고 의자에서 일어나 하나, 둘, 셋 해보시고 손주에게 옛날 놀이 하나 알려주세요. 내일은 책 하나 빌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영상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한 목적이며 진료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실천은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신중히 판단해 주세요.
필요하신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 삶의 변화가 생기셨다면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라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분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따뜻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니어 생활 백서였습니다.